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결정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나라인 우리와는 한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고 미국과만 짬짬이를 한 사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우려가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일본의 이번 결정으로 가장 긴장하는 분들은 일본과 마주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 주민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급히 이철우 경북도지사 모시고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도민들 아주 걱정이 클 텐데 어떻습니까, 반응이? 예, 일본과 우리 동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예. 특히 그 지역 어민들, 수산업에 먹고 사는 분들은 앞으로 고기 못 잡는 거 아니냐, 방사능 고기를 누가 사 먹겠느냐 이렇게 예. 걱정이 태산이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긴급히 어제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인류에 관한 범죄다, 규탄한다. 이거는 예.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도의사 명의로 발표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경북도민들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어업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동해안이 해안이 한 537km 되는데 예. 그중에 259km가 우리 경북에 해당되고 257km는 강원도입니다. 예. 나머지는 울산이 조금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 지역의 주민들 우리가 5개 시군입니다. 예. 제일 가까이는 울릉, 예. 울릉도 독도 있고. 독도 있고 예. 울릉군이 있고 경주가 있고 포항이 있고 영덕, 울진 이래 있습니다. 거기에 어민들이 뭐 한 10만 명 넘어 되는데 예. 그걸 먹고 사는 분들이 그분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 도에서도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방사능이 우리 동해안까지 흘러 들어온다. 그러면 그 수산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래서 저들은 정부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해달라. 예. 일본 수산물을 일단 우리가 수입 금지를 해달라. 예. 그리고 이걸 검사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71개 지점을 우리나라 전체에 만든다 하는데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그걸 우리 동해안 쪽은 한 10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걸 좀 확대해달라. 정부에 요청도 하고. 우리 도 자체에서도 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예. 우선은 방사능 전문가, 또 해산물 전문가, 그다음에 해양 오염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을 민간이 함께해서 대응팀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그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수시로 합니다. 그러면 검사 장비나 이런 게 지금 부족한데 장비를 더 보충하고 인원도 더 보충해서 우리 스스로 깨끗하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방사능이 오염이 안 됐다. 예. 이것을 증명을 해야지 우리 수산물을 팔아먹을 수 있고 또 우리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 자체에서도 단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좀 더 강력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님 추진력이야 이미 정평이 나 있으니까 사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이 지사께서 독도 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 여셨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하고 독도는 뭐 경상북도 소속이니까 예. 사실 독도는 외교 문제가 걸려서 외교부에서 굉장히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할 때도 늘 그거를 외교 좀 더 강하게 해라. 예. 독도에 뭐 시설물만 하려면 외교부에서 못하게 합니다. 이게 일본에서 시비를 걸면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 가면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우리 건데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런 식인데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독도를 교과서에 완전히 자기 거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독도에 관련해서도 우리 독도 재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독도 재단. 독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상북도 조직에. 독도과. 예, 독도 정부 기관에 독도라는 이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는데요. 정부 예. 부처에서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예. 있고 또 독도 관련해서는 우선에 일본에 없고 우리 나라에 있고 독도에 있는 이런 식물, 동물, 자원들을 예. 개발해내는 예. 그런 뭐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우리에 맞다는 그래서 조사를 많이 연구를 많이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 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예. 방사능 관련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거는
우리 후손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인류에 관한 범죄다. 이렇게 규탄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독도 문제도 그렇고 오염수 방류 문제도 그렇고 일본 문제로 항상 경상북도가 가장 좀 민감한데 그 부분을 좀 연구하거나 뭐 항상 상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했는데 독도과가 있군요, 경상북도에. 예, 독도과가 그러면 이제 뭐 또 있고, 일본을 준비하는 게 좀 따로 좀 필요하겠는데요. 예, 우리는 뭐 독도 재단을 가지고 민간들이 들어와서 일을 같이 합니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오면은 독도에 가서 방문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게 만들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독도를 많이 알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독도에 관한 한 경상북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전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울진 신한울 1기, 2기가 지금 중단이 돼 있죠, 운영이. 중단된 게 아니고 신한울 1기, 2기가 건설을 해서 99.99%가 건설이 예. 끝났습니다. 신한울 1기는 2018년 4월 달에 거의 완공이 됐고요. 예. 2기는 2019년 2월에 거의 완공이 다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운영을 해라. 허가가 떨어지면 되는데 네. 허가를 안 하고 거의 4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운영 중단은 예.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운영을 시작을 못한 거죠. 시작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걸 운영을 하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겁니까? 요청을 하고 예. 만약에 계속 안 한다면 우리가 운영을 하면 우리 도하고 지방에서 받을 세금이 1년에 한 380억 정도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은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그 돈만 해도 1,000억이 넘고요. 그리고 건설을 천천히 하다 보니까 사실 건설비가 엄청 더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6조 한 5천억 하려고 하다가 9조가 넘어 들어갔어요. 그만해도 하고 그다음에 전기를 팔아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고 그래 저들이 계산해봐도 한 6조 이상을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당장 우리 도에 손해보는 건 우리가 받을 세금을 못 받으니까 그에서 손해보고 이런 것들을 모두 정부에다가 손해배상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특히 저들은 월성 1호기 같은 것은 연장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허가를 취소하고 예. 했잖아요. 그래서 또 신한울 3, 4호기 중단됐고요. 또 영덕의 천지 1호기도 완전히 이거는 폐지해버렸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방 정부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피해를 입히는 거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정부 끝나기 전에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건다. 이렇게 검토 중에 있단 말이죠. 지역 경제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이 여파로 그런 주장이 좀 제대로 먹히지 않을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원전은 세계에서 원전을 이제 일본 저 관계도 있지만은 원전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영국인데요. 영국 같은 나라도 원전을 완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새로 짓습니다. 원전이 제일 많은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이 100기가 있는데 거의 미국도 주춤하다가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에 불구하고 원전을 새로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원전이 제일 적게 한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에서 전기 사정이 제일 나쁩니다.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파 때문에 미국에서도 봤잖아요. 그 텍사스주 이런 주에서는 이 전기가 한파로 하다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풍력, 뭐 태양광 이런 것들 하는 게 이거 얼어붙어 가지고 아무 가동이 안 돼 가지고 나라 전체가 마비될 그런 지경이 있었어요. 캐나다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세계는 원전을 다시 짓는 시대로 갔는데 예. 그 원전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이 우리나라입니다. 이 좋은 기술을 지금 세계에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데 너 나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는 다른 나라에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해서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제고돼야 한다라고 탈원전은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은 다 제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말을 대통령에 전달을 못하는 거지 전문가들은 다 탈원전은 안 된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많이 짓고 있는 나라는 우리 옆에 중국 아닙니까? 예. 중국. 그러면 탈원전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고 여론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뭐 이 다음 대선 때 공약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대선도 대선인데 이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린 문제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세계 추세가 원전으로 다시 건설하는 추세인데 우리만이 뭐 정말로 우리가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2차 전지나 이런 걸로 해결이 가능하겠느냐.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전기가 지금보다 훨씬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 전기를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 우리나라가 수소를 지금 상용화하려고 하잖아요. 수소. 그러면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는 전기가 엄청 먹습니다. 예. 그래서 원전을 신한울 3, 4, 5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수소를 만들자 차라리. 그러면 수소 에너지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코로나 상황 한번 짚어보죠. 오늘 혹시 경상북도 코로나 확진자 몇 명이나 나왔는지. 우리는 뭐 최근에 한 10여 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인구에 비해서 19명 미만으로 나오면 우리는 1단계에 해당됩니다. 아, 그런데 지금 1단계를 넘어서 지금 방역 지침을 정부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예. 저는 중대본 회의를 하면은 우리 시군에 맡겨달라.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서울에 가보니까 서울 식당은 막 줄을 서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방에는 식당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 이런 데는 식당 하나 있는 지역에 4사람 가라 하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그럼 8사람 밥 먹으러 가다 4사람 밥 먹고 나오면 밥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해야 되고 울릉 지역은 한 명 나와 있는데 한 예. 명도 울릉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 한 명이 확진자가 있었는데 예. 한 사람도 없었는 지역도 4인까지만 가라. 아, 이런 방역 지침은 안 맞다. 예. 그래서 시군에 따라서 하도록 해달라. 지역 실정에 제가 맞게. 그러면 경북에 시범 지역을 하는데 전남하고 경북을 시범을 해보자. 인구 소멸 지역이다 우리는. 예. 인구 소멸 지역에 인구가 넘쳐나는 지역하고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면 되느냐 이게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 방송을 중대본 있는 사람이 보면은 꼭 좀 시군에 좀 맡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세균 말씀을 총리가 이렇게 그 대책 회의하면서 각 지자체 연결해서 의견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안 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그때 이렇게 있는데 의견을 전달하시면 이제 수도권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수도권 생각을 자꾸 합니다. 식당에 가보면 꽉 차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4사람 이상 가면 사고가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의견을 여러 번 전달했습니다. 예. 전달하고 총리께서도 아주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에 또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이야기 자꾸 듣는습니다. 좀 지역 실정에 맞게 했으면 예, 좋겠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서민들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북도에서는 특별히 어떤 대책을. 경상북도가 작년에 이제 대구하고 경북이 가장 먼저 맞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위축이 먼저 됐어요. 그래 카드 사용 그 양을 보니까 예. 작년에 우리가 한 1조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9%가 줄었는데 예. 다른 시도는 한 5% 정도 줄었습니다. 우리가 한 2배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조금 빨리 일어서도록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또 수도권하고 똑같이 방역 지침을 내리니까 살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경북도에서는 원래는 민생 살리기 특별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예. 어떻게든지 민생을 살려야 되는 게 우리의 최고의 가업이다. 이래서 도지사가 본부장이 되고 민간이 같이 나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떻게 살릴 거냐.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의견도 듣고 그러면 가장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게 작년에 돈 빌리는 것을 지금 못 갚겠다. 도에서 작년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1조를 빌려드렸습니다. 예, 무이자로 예. 무담보로 빌려드렸는데 도래가 되니까 이걸 못 갚겠다. 장사가 계속 안 되니까. 그러면 연기를 해달라. 또 이자를 보전해주는 그런 자금을 좀 다시 융자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많고요. 예. 또 카드 수수료 이거 부담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소상공인 그분들에게는 집집마다 5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대책들을 많이 마련해서 우리 도에서 금년도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통틀어서 예. 일단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 살리는 일에 쓰고 저부터 좀 앞장서야 되겠다. 이래가 제가 1월분 임금을 틀어가지고 일단은 그분들 지었는데 같이 가자. 이래서 좀 형편이 좋은 사람은 동참을 좀 해달라. 예.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푹푹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만은 길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따뜻한 이웃이 있다. 지금 절벽에서 가 있는 분들이 그래도 나를 좀 손이라 잡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 민생 살리기 특별본부. 예. 예.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에도 서울시 생활 방역, 그러니까 뭐 예. 상생 방역이라고 이름을 지었던데 그런 식으로 좀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경북도 좀 실정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혹시 자치단체들이 좀 모여서 그런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함께 이렇게 협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예. 시군별로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자꾸 좀 늘어나니까 500명 돼서 600명 되다고 800명 돼가 가니까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두려워하는데 그러면 수도권이 많이 나오는 데는 뭐 지금 중앙정부에 지친 대로 하더라도 적게 나오는 데는 시군에 따라 다릅니다. 군 지역은 정말로 가보면은 10달 동안 한 사람도 안 나왔는데 왜 똑같은 우리가 제재를 받아야 되는지 예.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좀 얘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예.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짧게 예, 여쭤보고 예, 지난번에 예. 뵀을 때 대구 경북 통합 얘기하셨잖아요. 예. 진전이 좀 되고 있는지요? 글쎄 이제 대구 경북 통합을 하려면 중앙정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가 아시다시피 이제 보궐선거 끝나니까 곧바로 이제 전당대회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한 달만 더 있으면은 또 대통령 선거로 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행정 통합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사람을 못 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찬반 중에 찬성하는 사람은 조용히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큽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야지 안 가던 길을 가는데 다들 그러면 가보자 그렇죠. 이래 되는데 예. 찬반이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안 가던 길을 가니까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투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민투표까지 못 가고 예. 좀 더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4월 말까지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장기 과제로 갈 거냐, 이번에 막 결론 낼 거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나오시면 좀 전국 관련된 얘기도 나눠보지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과 수도권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지방은 조금 더 메가시티로 가야 돼, 큰 도시로. 그래서 저는 부울경, 전라도, 충청도, 대구, 경북 500만 단위가 됩니다. 부울경은 800만 단위고 그래야지 수도권과 좀 대응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만나봤습니다.